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어느덧 28차시, 그리고 아마 이 수업을 볼 때쯤이면 기말고사가 끝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진행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원격 수업은 꾸준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인데요. 오늘 할 얘기는 직권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우리 지난번에 직권의 변화와 관련돼서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그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직권의 변화를 판구조론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흐름과 결과로 일어나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추론이니까 각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직권의 변화 판구조론인데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는 구형태잖아요. 그 구 형태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단일 껍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개의 껍질로 나눠져 있고, 그 조각들이 이제 멘틀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지닌 어떤 그 움직이는 고체 위에서 판이 떠다니면서 현재 다양한 지각 현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건데요.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멘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유동성 고체라는 멘틀의 대류 현상을 따라서 이제 각각의 판이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지각 변동에 대한 다양한 두 가지 사례, 지진이나 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원인으로서 판을 좀 살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의 구조인데요. 판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대륙지각입니다. 대륙지각의 특징은 매우 두껍습니다. 두께가 매우 두껍지만 얘는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요 밀도 차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해양지각인데요. 해양지각 보면 두께가 매우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두께가 매우 작고 해양지각의 특징은 밀도가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보통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마주치게 되면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멘틀이고요. 멘틀 상층부까지를 포함해서 암석권입니다. 멘틀 상층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 암석권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쪽에서의 움직임이, 이 아래쪽에서의 흐름이 이제 이 판들이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 분포와 이동 방향인데요.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죠? 거기에 이제 이동 방향까지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동 방향의 특성을 보면 여기처럼 서로 마주보고 이동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처럼 서로 스쳐 지나가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여기처럼 판이 서로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특성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마주칠 거냐, 스쳐갈 거냐, 반대로 갈 거냐에 따라서 판의 경계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판의 경계 중에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인데, 발산형 경계의 특징은 아래쪽에서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상승하는 부분에서 주로 형성이 되고요. 멘틀이 상승했다가 꾸준히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이런 대류를 이룰 거니까요. 그러면 이 흐름에 따라서 판이 양쪽으로 갈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찢어지는 부분이. 그 발산형 경계인데,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멀어지는 틈새로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경계이고,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래쪽부터 뜨거운 물질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자, 주로 해저에서 많이 발생해서 해령이나 열국대가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 눈여겨봐야 될 지점은 이제 동부아프리카입니다. 동부아프리카 육지에 그 판에 이 발산형 경계가 형성되고 있어서
조금 오래 살면 이제 아프리카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우리는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오래 살면 한 40만 년쯤 그 정도 살면 그 정도 살면 이제는 더 이상 아프리카가 하나의 대륙이다라고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자, 판의 경계. 이번에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전체적인 멘트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전에는 올라오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죠. 올라오는 부분. 어딘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올라왔던 물질들이 다시 내려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멘틀 상층부에 있는 판도 같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건데 만났을 때 두 개의 물질이 만났을 때 누가 아래로 갈 것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로 해양지각이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수렴형 경계의 특징인데요.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판의 경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섭입대를 형성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해양판이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륙판도 해양판을 따라서 이렇게 꺾일 건데요. 이 마찰에 의해서 꺾여지다가 부러지면서 펴지겠죠. 그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지진입니다. 그리고 서입대에서는 해구, 이 부분입니다.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의해서 깊어지는 바다가 발달하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습곡산맥,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습곡산맥. 요거는 잘못됐네요. 습곡산맥이 아니라 열도입니다. 열도.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열도가 있죠. 대표적인 열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판이 말려 들어가면서 화산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고요.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데입니다. 습곡산맥, 습곡산맥 얘도 있긴 하네요. 습곡산맥 얘도 있긴 한데 남미 이렇게 보면 여기에 큰 산맥 있죠. 요거 얘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습곡산맥이 뭐 히말라야 이런 산맥들, 매우 높은 산맥들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보존형 경계인데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역시 멘틀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될 건데요. 여기 보존형 경계의 특징은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 있어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자주 일어납니다. 판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찰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다가 부러지는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샌안드레아스단, 즉 미국 서부에 있는 샌안드레아스, 서부였나요? 동부였나요? 저도 이제 그 가물가물한데 그쪽이 아마 이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변환단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한 단단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건데 첫 번째 그림 기억하라고 했었죠? 요거. 그래서 요 부분 이야기합니다. 요 부분, 단단한 부분, 암석권.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판의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판의 경계 중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경계, 생성되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는 경계를 우리는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 확인하면 될 거고요. 보존형 경계. 자, 그리고 판의 경계.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는 발산. 그리고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판의 경계를 수렴. 그리고 서로 어긋나는 경계를 보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렴과 발산은 사실 그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수학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인데 어떤 한 점으로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수렴, 모이지 않고 퍼지면 그것을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의 의미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수렴한다, 어딘가로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산은 퍼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보존이라는 표현 자체는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않는다. 그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인데요. 특정 지역에서만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화산대랑 그리고 지진대를 포함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뭘 얘기했었냐 하면, 두레골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두레고리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그림이 하나 있었죠? 세계지도 그림. 네, 이 그림. 두레고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레고리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두레고리 모양을 살펴보면 거의 정확하게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불의 경계라고 부르는데, 그 불의 경계가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겠죠. 즉, 판의 경계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장소에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미신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미신처럼.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이 있어. 거기는 화산은 불이 뿜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우리는 불의골이라고 불러왔던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 거기에 어떤 판들의 경계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해 오던 것들,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지진 명소를 찾아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세요. 화산활동이라고 하면 화산 생각하면 될 거고, 화산이니까 산,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 중에 화산으로 이루어진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백두산, 독도, 울릉도, 이런 쪽은 화산, 그리고 한라산 등 대표적인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의 그 해양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 근방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섬이 하나 생겼어요. 일본 근방에서 섬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일본의 영토가 넓어졌는데, 얘네들도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화산섬.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 일부 과학자들은 백두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 인근국가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와 피해 예방 대책을 알리는 신문기사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르네상스 시절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식인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 하는 얘기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뉴스 기사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 백두산 폭발은 과학계에서 틈틈이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그 폭발의 여파를 한중일에 걸쳐가지고 나타났던 여파들을 조사한 결과도 있고 하니, 요것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직권의 변화를 이야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우리 생명 시스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기본 단위를 이야기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 시스템,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차시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